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에서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테러는 자살폭탄 테러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지난 19일 테러가 발생했었죠. 오늘은 벨기에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각지에서 동시다발성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 테러가 주로 미국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유럽이 테러 공격의 주된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유럽 테러는 미국 테러보다 미연에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유럽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 때문에 회교도들이 상당수 유럽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유럽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학가부터 방학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름 휴가 혹은 방학 때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더욱더 조금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구금 듣다가 풀려났지만 결국은 숨을 거둔 이 오토 원비어의 유가족들한테 조전을 보냈죠. 그죠? 그리고 미국 CBS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CBS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CBS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미국 CBS 방송이죠. 예. 네. 미국 시각으로 오전 시간에 이제 방송이 됐다고 그러죠. 예. 네. 근데 어떻든 그 제3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조전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그 미국민의 감정이 나빠지고 있는 미국 내 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한 게 아닌가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CBS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 원비어 학생의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예. 북한이 인류의 그 보편적인 규범과 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 제재와 그 압박만으로는 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김정은이 그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체제 보장 아니겠느냐. 겉으로는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허세를 떨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대화를 원한다며 결국 그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과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이란 말까지 했다. 나보다도 좀 더 나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과 그 자신의 그것이 다르지 않음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기를 이제 희망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어제 베이징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여기에서 또 중국 측이 상당히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이런 회동과 모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중국 측은 한국 측의 정치적인 결단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결단을 이제 촉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가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열렸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죠. 다오이다요에서 열렸습니다. 이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양측이 그 국정과 외교 정책 그리고 한중 관계, 사드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이 깊이 있고 그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측이 그 정치적인 의사와 결단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며 중국 측과 함께 그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한테. 맞습니다. 이게 참 저는 주목을 할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단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이 보복하고 뭐 이러고 있는 데서 무슨 결단입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서 외교적 차원에서 상대 국가한테 결단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서로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기도 하죠. 네. 그 미국은 중국 측한테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 사드 문제도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풀어갈지 모르겠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그 미중 외교 안보 대화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시각으로는 오늘 이제 자정 정도 열리게 되겠죠.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그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라고 공식 요구를 했는데요. 수전 쏜튼 그 국무부 그 동아시아 태평양 그 부차관보 이 중국이 북한산 그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주 중국 쪽과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자신의 트위터에 계속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아주 그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이제 적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나는 중국이 그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말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말이 이제 날로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예. 예. 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대북 제재라는 것이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좀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 12일이었죠. 네. 이제 그 국제 문제 전문가의 칼럼을 실었는데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 전략은 이제 그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국내 이게 정치 문제인지 사회 문제인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정유라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유라 얘기 또 해야죠.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이 됐네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됐죠. 정유라 씨 구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유라 씨를 그 국정농단 사건의 그 출발점이다, 그 종착점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 정유라 씨의 그 신병을 확보를 해서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그 나설 여당이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그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그 가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그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 기각 사유를 이제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제 주목됐던 것은 이 정유라 씨가 어머니 그 최순실 씨의 그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이채로웠습니다. 전 뭐 딴 거 모르겠고요. 이 또 영장이 기각된 이 영장 전담 판사 이분한테 또 온갖 비난에 뭐 문자 폭탄 이런 거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다 나름대로 이 판사가 소신껏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도 좀 자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문제들은 굳이 뭐 판사한테 할 게 아니고요. 관련 기사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좀 표출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간단하게 끝으로 야3당 어제 운영회의를 열었는데 결국 뭐 막 난장판이 돼서 끝난 모양이에요. 자, 이 국회가 어디로 가느냐. 정말 뭐 협치는 없어지고 네, 대치만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운영위원회 그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 운영위 소속 그 11명 요청에 따라서 이제 소집이 됐고요. 국민의당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그 잠시 참석한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죠. 민주당에서는 그 간사 선출도 안 됐다는 점, 그리고 그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된다면서 그 강력 항의한 뒤 이제 그 퇴장해 버렸습니다. 청와대 그 조국 민정수석과 그 조현옥 그 인사수석 등도 그 출석하지 않았는데 야 3당은 청와대와 그 여당을 1시간 30여 분 동안 집중적으로 성토하다가 결국은 흩어지고 말았다고 하죠. 예, 목청들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아직 그런 거 보면은 건강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네. 그 다들 그 장수한다고 하죠. 국회의원을 그래요? 하는 동안에는요.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 그리고 이 오토 원비어의 사망, 그리고 사드 문제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풀어가야 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 CBS입니다. 미국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는 점을 강조를 했죠.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정치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어제도 미국 CBS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약간 좀 톤 다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발언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어제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 및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핵은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말씀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문재인 양국 정상의 내용도 똑같고 미국 이러한 지도자들의 의견도 똑같다. 그래서 저는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발언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사드 관련 발언은 저는 대북 문제를 말씀한 거고, 예. 사드 문제는 미국에서는 빨리 설치하기를 배치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미국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씀은 옳고, 그러나 사드는 결국 배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격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격노를 하시는 것은 저는 왜 전 정부에서 가져다 놨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사드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찬성한다.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한국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견은 있지만 결국 해결될 겁니다. 이견은 있지만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이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비어 사망 사건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네, 물론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비인도적인 일을 해가지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 상당히 대북 강경 정책을 불러오게 하는 참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진상을 밝히고 또 지금 현재 북한 내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동포는 물론 모든 분들을 빨리 석방해서 성의를 표시하라 이러한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근데 이 원비어 사망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드 문제 궁극적으로는 뭐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하나의 좀 그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얘기하면서도 대화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 미 국방장관도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하스 외교협회장도 어제 한국 와서 연설을 한 거 보면은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의 미국 여러 발언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대북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그러한 상당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될 것 같고, 원비어 사드 문제도 저는 원변은 하여튼 용서할 수 없지만은 북한의 태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요구하면서 사드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정권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고 비록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은 전국적으로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비준 자체는 대통령이 찬성해서 국회에 동의 보내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는 반대했지만은 대통령이 찬성해서 사인한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된다. 단 중국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느냐,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야권에서 지금 문정인 특보를 해촉하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 당에서도 일부 그러하지만은, 오늘 아침, 어제 보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이해가 될 것이다. 또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은 사실 부시 정부에서 국무성 정책실장을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통일한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연설을 종합하면은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옳았고 나는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제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국내 정치 얘기입니다.
지금 인사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야당들은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첫째,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둘째, 운영위를 소집해라, 세 번째, 자료 제출에 협조를 잘해라. 이걸 지금 요구사항으로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재인 정부 여당의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예. 그런데 국회만 하더라도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건 한국당에 놓고 그렇게 해서 역대 국회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결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가지고 반드시 운영위원장을 가져갔어야 될 건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대로 예결위원장 놔두고 같은 거 있다가 주고. 지금 현재 네.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소야대인데 이런 인사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 권리예요. 예. 또 과거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야당이라면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대 인사 원칙을 밝혔는데 지금 나온 분들 보세요. 교육부총리,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다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되고 당연한 권리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해야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있는 이 국회에서 120석 가진 대통령은 가장 취약한 정부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나 집권 여당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박지원 대표께서 보실 때 지금 이제 그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청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누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뭐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소위 배지 의원들 후보자는 다 패스해준다. 그 뭐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이런 분들은 다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했어요. 저는 여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경화 장관 문제로 걸려가지고 아직 보고서가 채택 안 되는데 예. 저는 오늘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해드려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나 교육부총리나 노동부 장관 오늘 아침에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분들은 나는 자격 없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옵니까? 위장진입. 노동부 장관도 파렴치한 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총리가 논문 딱 네. 일생에 3편 썼는데 예.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예. 교수하면서 한 번. 셋 다 표절이라고 하면 예. 또 다른 것도 오늘 나왔지만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해줘라. 그러면서 뭐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과는 했지만은 인사청문회는 형식상 하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다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네. 지금 나온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 5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원칙에 다 저촉이 되고 더 많지 않느냐 이거라 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런데 우리 신율 교수님도 꼭 제가 듣기로는 빨리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왜 저를 자꾸 들어가요? 국회 권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빨리 해줘라 이런 의미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왜 절 잡고 들어가십니까? 아니, 글쎄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인사 논란으로 국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부 여당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번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 의원님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하고 호주 다녀오셨죠? 예. 어제 오셨나요? 어제 저녁에 왔는데요. 예. 너무 뜨거운 나라와 너무 차가운 나라를 온탕냉탕 갔다 왔다가 호주는 지금 우리랑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호주는 우리랑 계절이 반대니까, 그죠? 네. 네, 맞아요. 야, 근데 어떻게 성과는 있었습니까? 저는 이 특사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그분들이 맞아줄 줄 알았어요.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보와 직결된 동북아 4강 외교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네. 미래 번영을 위해서 다원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역대 정부가 있었지만 인도와 호주에 대해서는 이번이 최초의 특사 파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냥 의례적으로 반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노력을 했는 만큼 한국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짝사랑한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무척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도, 호주 양국 모두가 이 대통령 특사 파견해 준 데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4강 외교 중심을 좀 벗어나 보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이죠.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냥 저희들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해서 갔는데요. 이 선출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위상을 갖춘 특사단이라는 데 대해서도 그분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조금 느낀 거는 인도의 모디 총리가 G20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상회담을 꼭 열고 싶다. 그것을 조율해달라. 이런 부탁을 또 하시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텀블 총리 같은 경우에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APEC이죠. 경제협력체 거기서 만나는 건 너무 늦다. 좀 빨리 만나자. G20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라도 만나서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강력한 의지들을 표명하셔서 제가 이거 정말 이번에 잘 갔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가시긴 잘 갔다 오셨는데 잘 가셨고 또 잘 오셨는데 근데 오시고 나니까 좀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국회 일정이 거의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야당들은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운영위를 소집해야 하고 자료 제출 협조해라. 이걸 요구사항으로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시끄러웠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외국에 가서 좀 느낀 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도 그렇고 스와라지 외교장관이 여성이었어요. 호주도 최초로 비숍 외교장관이 또 여성이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여성 외교장관으로서 취임한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유엔에서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공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말 대환영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벌써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보았고요. 아마 지금 추경안이 벌써 국회에 제출된 지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추경이 그냥 일자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이런 게 느는데, 야당의 입장은 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굉장히 급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경화 장관이 물론 이제 훌륭한 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5대 비리 배제 원칙 이거를 공약을 했는데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야당에서 정부를 비판의 목소리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고요. G20에서 또 각국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그 7월 7일이에요.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외교장관 공백은 외교에 있어서 국가적 손실이 아주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 좀 배려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제가 여당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에서 외교 부재로 인해서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야당의 이런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강경화 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것을 또 야당에서는 정부 비판을 통한 야당의 존재감도 필요하지만 이런 데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 여론의 동향,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임명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를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그게 100%인 건 아니죠. 예. 네, 그런 건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이 근데 여권에서 자주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이 아주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라는 말씀이죠. 조국 조현옥 수석 두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출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인사 시스템 자체가 우리 정부가 촛불 전국을 인해서 급작스럽게 탄생한 정부라서 저희들이 인수위를 못 거쳐놨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 시스템을 우리가 현재에 맞는 시스템으로 5대 비리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정하지도 못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 그냥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좀 구체화시킬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새 정부 들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을 하자 하는 데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을 밤잠을 못 자면서 지금 바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지금 듣는다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 추천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야당에서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자, 우리가 오늘 방송 인터뷰 서두에 이제 전혜숙 의원께서 특사로 이제 인도 호주 다녀오셨던 그 얘기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특사가 아니라 특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특보요. 네. 지금 미국에서 한 1년의 발언들,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 이 특보라는 그러한 신분이면 좀 이 책임 있는 언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특보에서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의 발언이라도 앞으로는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엄중하게 조심하라고 말을 전달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 진실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입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전달했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학자로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했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 소신요? 예. 학자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얘기든. 예. 예, 학자는 다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특보는 특보에답게 직책에 맞게 좀 조심스러운 언행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코드의 생각과 그게 맞게 좀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학자이기 이전에 특보의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이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경고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